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입니다. 세금, 이자, 보험료 내고 식비 사용하고 나면 쓸 돈이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월평균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8% 감소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가계 흑자액은 지난해 3분기 6.6% 감소한 이후 4분기 2.3% 감소, 올해 1분기 12.1% 감소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의 이자 지출액은 1년 전보다 42.4% 증가해 올해 1분기 42.8%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자 부담은 윤석열 정부 이후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의 한 축인 소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올해 8월 102.6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하락해 3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경제는 낙제이고 민생은 파탄입니다. 우리 당 전해수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못한 93만여 세대 중 수원, 세모니와 같이 월 5만 원 이하의 건보료를 체납한 생계형 장기 체납자는 76%인 71만 세대에 이르고 이 중 75%는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돌볼 재정 여력이 바닥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필요할 때 정작 정부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민생을 돌보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 노동시장 차별 등 불평등 연구에 천착해온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가 선정된 것도 불평등과 양극화에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입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낡은 이념과 편가르기로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은 고통받고 불평등은 심화하고 국민의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어려운 국민의 삶에 버팀목이 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절실한 태도로 국민의 살림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재정 운영을 바로잡겠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민주당입니다.